안녕하세요. 아파트 시세TV입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강남인 광교 신도시의 현황과 미래 전망을 같이 해보고요. 광교 입성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들어갈 수 있는 시기와 매물 추천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광교 시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분당선이 해당 위치에 있고요. 신분당선 바로 앞에 있는 자이언앤 힐스테이트 34평 같은 경우에 1월 달에 10억 2천, 그죠? 그 다음에 2월 달에 13억 1,500에 거래가 돼서 최근 3억이 상승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호가는 12억 9천만 원 정도의 최저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편한 세상 광교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13억 5천이었고요. 그 다음에 2월 달에 15억 6,500만 원으로 2억 2천만 원 정도 상승을 했고요. 현재 호가는 최저 호가가 15억 7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드 카운티 같은 경우에 위치가 여기가 되겠고요. 12월 달에 11억 정도의 거래가 됐고요. 1월 달에 13억 2천이 거래되면서 2억 3천 정도 상승을 했고, 현재 지금 최저 호가는 13억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광교의 대장인 광교 중흥 S클래스는 11월 달에 11억 7천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 3개월 후인 2월 달에 13억 9천이 거래가 되면서 2억 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저 호가는 14억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수가 매우 잘 보이는 힐스테이트 광교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13억 9,700 거래됐고요. 2월 달에는 16억 3천 거래되면서 2억 3천만 원이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최저 호가는 15억 8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수 남쪽에 위치한 광교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10억 9,500, 2월 달에 13억 5,900이 거래가 되면서 2억 6천 정도 상승을 했고요. 현재 최저 호가는 1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대장급이 최저 가격 대비 2억에서 3억 정도 상승을 한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것은 실거래가 기준입니다. 호가 기준이 아니고요. 실거래가 기준이고, 현재 오른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대부분 다 높습니다. 비슷하거나 다 높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3번인데요. 지금 오른 이 가격에서 더 떨어질지 오를지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상황과 지표가 하락보다 앞으로는 상승을 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원의 영통에 있는 신축이 모여있는 망포역 인근을 한번 보겠습니다. 망포역은 이 위치에 있고요. 분당선으로서 강남역까지 48분에 가는 곳입니다. 자, 이쪽 위에는 이제 바로 영통역이 있고요. 영통역과 망포역 같은 경우에는 학원가가 우수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통역 같은 경우에는 학원이 많지만 이제 구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망포역 같은 경우에는 학원은 조금 약하지만 신축 대단지 위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영통 아이파크 캐슬 2단지 같은 경우에 1월 달에 6억 6천 거래됐고요. 실거래가입니다. 2월 달에는 7억 4천이 거래되면서 8천만 원 정도 상승을 했고요. 매매 최저 지금 호가는 7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영통 아이파크 캐슬 1단지 같은 경우에는 6억 6천이 11월 달에, 그리고 석 달 후인 2월 달에는 8억 1,500만 원으로서 거래가 되면서 1억 5천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최저 호가는 8억 2천 되겠고요. 힐스테이트 영통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7억 9,700 거래가 됐고요. 3월 달에는 8억 8천으로 8천만 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수원 하늘채 더 퍼스트 2단지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4억 5천, 2월 달에 5억 5천 정도 거래되면서 1억 정도 상승을 했고요. 현재 호가는 5억 8천입니다. 그리고 영통 SK뷰 같은 경우에는 34평 기준으로 2월 달에 6억 5천 거래됐고요. 3월 달에 한 달 후인 3월 달에 7억 3,500으로 8,500만 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최저 호가는 7억 5천입니다. 자, 보셨다시피 망포역 인근의 대장급들은 8천에서 1억 5천 정도 현재 실거래가입니다. 실거래가로 상승을 했고요. 자, 오른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대부분 다 높죠. 그죠? 그리고 3번은 동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원의 제일 서쪽에 있는 호매실 단지입니다. 자, 호매실 단지는 신분당선 예정지가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이제 착공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자, 수원 모아미래도 센트럴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5억 5천, 그리고 2월 달에는 6억 4천에 거래가 돼서 9천만 원 상승을 했고요. 현재 호가 같은 경우에는 최저 호가가 6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극동 스타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4억 8천, 3월 달에 5억 7천으로 9천만 원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양 수자인 파크원은 1월 달에 4억 9천에 거래가 됐고,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5억 8천 거래가 되면서 9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자, 호메실의 대장급인 호반 베르디움 더 센트럴은 11월에 5억 5천까지 떨어졌다가 3월에 6억 9천 거래가 됐습니다. 1억 4천 정도 상승한 금액이 되겠고요. 지금 최저 호가는 최근 실거래가와 동일하게 6억 9천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호메실 앤 루첸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4억 4천에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 2월 달에 5억 3천에 거래되면서 9천이 상승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세를 리딩하고 있는 신축급들은 9천에서 1억 5천 정도 상승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호가가 같거나 거의 다 높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지금 리딩하고 있는 신축들 단지들이 대부분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제 한번 올랐잖아요. 그죠? 여기서 오른 거에서 한 번 더 오를 거냐? 이게 지금 궁금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하락의 조건이 오려면 어떤 게 와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거래량이 하락이 와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부터 추가로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전세가가 하락한다 또는 하락이 예상된다 라는 시그널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주 물량이 증가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원의 상황은 이 네 가지를 놓고 어떤지 하나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교중앙역 인근의 거래량입니다. 자, 광교중앙역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현재 22년 10월 달에 8건, 그 다음에 32건, 그 다음에 40건, 그 다음에 63건, 그리고 2월 달에 87건이 현재 지금 찍혀 있는데, 아직까지 열흘 정도 시간이 좀 더 남았기 때문에 105건 정도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8건까지 떨어졌던 거래량이 현재 105건까지 올라갈 텐데, 이 105건 정도면 과거에 일반적인 상승과 하락이 왔을 때 그 중간 정도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굉장히 가파르게 회복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래량은 현재 증가하고 있는 게 맞고, 신축 위주의 단지들은 다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금리인데요. 자, 현재 2월 23일 한국은행 금리가 3.5%고요. 미국 기준금리는 4.75%입니다. 자, 미국이 3월 23일에 FOMC를 통해서 4.75에서 얼마를 인상시킬지 결정을 하겠죠. 그죠? 자, 원래는 5.25가 되면서 0.5를 상승시킬 예정이었는데, 아시다시피 많은 은행들이 파산하고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지금 작은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저는 5.0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파월 같은 경우에 아예 동결을 하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동결을 하게 되면 신뢰성 문제도 있고 방향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0.25를 올릴 것입니다. 자, 한국은 0.25를 올리면 어떻게 한다? 4월 13일에 있을 금리 인상 시기에 반드시 동결을 하게 됩니다. 동결. 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5.0 한번 올리고 미국이 그 다음에 한 번 더 베이비 스텝 5.25로 가고, 그 다음부터는 아마 하락 시그널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상단이 5.25면 한국은행은 절대로 금리를 올리지 않고 동결로 갑니다. 그리고 5.25가 왔을 때 미국이 5.25가 왔을 때 하락 시그널을 주면 한국도 따라서 하락 시그널을 주면서 같이 하락을 시킬 겁니다. 그 시기가 제가 봤을 때는 가을쯤이 되겠죠. 그죠? 가을쯤이 될 겁니다. 현재 지금 페드워치에서는 이제 불과 이제 며칠 후죠. 그죠? 3월 23일에 있을 금리 인상을 동결을 38%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0.25 상승을 6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0.25 정도는 올리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현재 코픽스 금리는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금리죠. 그죠? 그래서 코픽스 금리가 보시다시피 2022년 12월 15일에 4.34로 최고 높았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4.29, 4.82, 3.53으로 하락 추세를 계속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코픽스 영향으로 인해서 현재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최저 전세 보증금 대출이 최저가 4%가 되겠고요. K뱅크 같은 경우에는 4.09, 그리고 K뱅크 이제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는 4.12 정도가 되겠고, 경남은행 같은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이 최저가 4.24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 제일 높았을 때 5.3 정도 평균 됐었는데 현재는 지금 4% 초반대로 지금 1.23포인트 정도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도 5.5%, 또 좀 이제 신용이 안 좋은 분들은 5% 후반까지 갔었는데 현재는 평균 4.3% 정도까지로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최저금리 3.13으로 청년 34세 이하에게는 한도 2억 2,200만 원까지 또 빌려주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해당 상품을 한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계속 금리는 하락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하락할 것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제 월세보다는 전세를 찾는 수요가 많아졌죠. 그죠? 그래서 2월 달하고 3월 달에 전세가 광교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가 전세금이 상승을 했고 세 군데가 보합이고 한 군데만 하락을 했죠. 그래서 앞으로 여기의 숫자가 계속 커지고 하락하는 숫자는 더욱더 없어질 것이다. 관계의 상황이 이러면 다른 곳도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 캐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원의 입주 물량입니다. 자, 분기별로 한번 제가 나눠봤는데요. 23년 1분기죠. 지금 저희가 지금 요 시점에 있고요. 수원의 23년 2월하고 23년 3월. 자, 분기별 적정 입주 물량은 1500세대입니다. 1500세대인데 수원의 23년 2월하고 3월에 입주 물량은 합쳐서 거의 한 10,000세대 정도 되죠. 그죠? 자, 10,000세대 정도가 되면서 적정한 입주 물량의 지금 두 개의 분기를 합치면 3,000세대가 되겠죠. 그죠? 3,000세대인데 지금 두 개 합치면 거의 10,000세대 되기 때문에 3배 정도의 입주 물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수원 물량이 몇 년간 계속해서 부족할 예정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23년 4분기부터 24년 1분기만 제외하고 나면 거의 부족한 구간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예상한 23년 4분기나 23년 3분기 뒤쪽에 금리 인하 시그널이 뜰 거거든요. 그럼 이때부터 쭉 금리는 내려가고 입주 물량은 없기 때문에 전세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자,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다? 지금 거래된 실거래가보다 더 떨어질 확률이 매우 낮아지고 올라갈 확률만 더 커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반드시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모든 지표가 지금 하락보다 이제 상승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다 객관적으로 보여드렸죠.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금리가 인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원은 지금 앞에서 보셨다시피 제가 광교의 마지막 입성 시기를 말씀드린다 그랬죠. 바로 광교의 마지막 입성 시기는 요때입니다. 요때 23년 2분기하고 23년 3분기 물량이 3배 많을 때 이때 나오는 금매가 마지막 금매일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광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뒤에 이제 물량도 추천해 드릴 텐데요. 물건도 추천해 드릴 텐데요. 그 물건을 잘 찍어뒀다가 2분기, 3분기에 좋은 협상을 통해서 좋은 가격에 입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급등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1급지부터 1억에서 2억씩 지금 이미 광교 이런데 금액이 큰 데는 2, 3억씩 올랐죠. 그죠? 1억에서 2억씩 싼 급매물들은 앞으로 보지 못할 것이다. 그거를 잡을 수 있는 마지막 타임이
올해 2분기, 3분기일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급등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주택 투자는 제한적이지만 실수요자, 무주택자분들은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하고 있다가 2억, 3억씩 더 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야, 사람들이 돈이 없는데 어디서 돈이 이렇게 날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광교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의미가 있는 게 9억 이상입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특례를 사용하지 않죠. 특례를 사용하지 않는데 어디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 비싼 것들을 툭툭 살까 생각이 들었겠죠. 그죠? 자, 보시면 지금 2021년, 2022년에 보시면 지금 거래량이 거의 한 생애 첫 집합 건물 매수자가 되겠죠. 서울, 경기, 인천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만이에요. 자, 21년 중반 정도로 하면 이게 한 16만 건 되고 22년도가 16만 건 되겠죠. 그죠? 생애 첫 수도권에만 32만을 샀단 얘기예요. 자, 이때 가격이 어땠습니까? 거의 꼭대기였죠. 그죠? 그러면 산 사람이 있으면 뭐 한 사람이 있습니까? 매도한 사람이 있죠. 매도한 사람. 이 매도한 사람들이 뭡니까? 팔고 돈을 갖고 있다가 가격이 떨어지니까 다시 산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이번에 거래량을 다시 만들어 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금 뉴스에서 계속 보셨다시피 거래량이 많이 올랐죠. 그죠? 그러면 광교처럼 이런 상급지 말고 중급지, 하급지에서도 거래량이 일어났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팔고 어디로 갈까요? 상급지로 갑니다. 근데 향후 금리가 내려가고 입주 물량이 내려간다라고 예상이 되면, 안전하다고 예상이 되면 이 금액은 다시 돈은 몰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미 서울하고 광교 거래량이 입증을 하고 있고 청약시장에서 지금 보면 심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충분히 보셨을 겁니다. 자, 광교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드리면 광교 같은 경우에 신분당선이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 인동선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공사가 약간 좀 지지부진하고는 있는데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인동선 같은 경우에는 인덕원에서 동탄역까지 연결이 되고 있고요. 동탄역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SRT가 있죠. 그죠? SRT가 있고 또 이제 남사 복합 신도시, 경기 남부 남사 반도체 국가 산단이 생기면서 또 일자리도 앞으로 계속 많아지겠죠. 이쪽으로. 자, 그리고 보시면 나노 융합 바이오 여기 광교 테크노밸리가 190개 업체 정도가 현재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CJ 대기업이죠. 그죠? CJ 블러썸 파크 바이오 연구소가 현재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경기도청, 경기 융합타운은 지금 입주를 시작했는데 아직 완공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경기교육청, 한국은행, 주택도시공사, 신용보증재단, 경기 최대 도서관 등 약 4만 평의 모든 일자리와 공무원들과 인프라가 몰빵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수원 법조타운이 있죠. 여기에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지방검찰청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갈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인프라인데요. 롯데마트, 그 다음에 롯데아울렛 백화점, 그 다음에 갤러리아 백화점, 컨벤션 센터, 아주대병원, 그리고 엘리웨이, 그리고 여기에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카페들과 현재 여기 보는 광교의 완성을 만들어주는 광교 호수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산책을 해 보시고 매수를 결정하시는 분이 많을 만큼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관광객들은 늘어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아주대병원도 가깝기 때문에 여기에 치료를 하러 가는 것도 거의 다 도보권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광교의 핵심은 바로 뭐다? 이 많은 인프라와 모든 것들이 1.5km 반경 이내에 있다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송도하고 동탄하고 광교를 비교를 하는데 이 규모로 놓고 보면 송도하고 동탄이 더 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테두리 안에 있는 거는 전국의 그 어떤 곳도 이 인프라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자, 광교의 핵심은 컴팩트 도시입니다. 자, 여기에 내가 살고 있다 그러면 아주대병원도 걸어갈 수 있고 광교 호수도 걸어갈 수 있고 백화점도 바로 앞에 있고 학원가도 바로 앞에 있고 신분당선도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광교의 위력입니다. 자, 근데 송도하고 동탄은 어떻습니까? 동탄 같은 경우만 해도 호수 가려면 차 타야 되죠. 동탄역에 사는 사람은 호수 가려면 차 타야 되죠. 동탄역 안에서도 학원가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원가 가려면 또 차 타야 되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호수에 사는 사람은 백화점 가려면 차 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학원가에서 멀면 또 차 타야 됩니다.
병원 가려면 차 타야 됩니다. 이게 바로 가치의 차이입니다. 평균을 놓고 보면 동탄이 낫냐, 송도가 낫냐, 광교가 낫냐, 뭐 이런 거를 약간 논란의 여지를 가질 수 있는데, 요 광교 중앙역만 놓고 보면 논란의 여지가 아예 없습니다. 광교가 중앙역만 있는 게 아니고 경기대역도 있고 이제 이쪽에 그 수지 쪽도 있죠, 그죠? 이거를 평균을 놓고 보면 이제 뭐 약간 평균이 하락할 수 있겠지만,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친 이 부분만 놓고 보면 논란의 여지가 없다. 수원의 광교의 핵심지는 바로 컴팩트함이다 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그나마 덜 오른 광교의 마지막 단지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위치는 중앙역에서 다 가까운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광교 푸르지오 월드마크 같은 경우에 34평인데 아직 10억 5천이고요. 광교 에듀타운 50단지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가 9억 9천. 그 다음에 광교 센트럴 같은 경우에 10억 8천이고요. 센트럴 62단지 같은 경우에는 9억입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비싼 이유는 10억 8천은 뭡니까? 보시다시피 위치가 가운데 박혀 있죠, 그죠? 경기도청이 바로 앞에 있고 초등학교가 산이초를 가는데 코앞입니다, 코앞. 센트럴 62단지 같은 경우는 약간 외곽져 보이지만 실제로 산이초도 한 450m 정도면 가고요. 호수도 가깝고요. 전철역이 조금 먼 게 그건데 엄마 아빠들은 그냥 조금 멀리 다녀도 되죠. 그래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이게 더 좋죠. 더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하지만 조금 더 비싸다는 얘기죠. 11억 9억 확실하게 가격 차이가 나죠, 그죠? 자, 광교 에듀타운 50단지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대로, 그 이유는 신풍초가 바로 앞에 있고 광교 같은 경우에도 학원가가 몰려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학원가입니다. 그리고 호수도 가깝고 역도 가깝죠. 그래서 순서를 말씀드리면 가격 대비해서 1순위, 2순위, 그 다음에 3순위, 그 다음에 4순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푸르지오 월드마크는 왜 이렇게 짜게 주냐? 자, 얘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이 초등학교를 산이초까지 가야 되는데 거의 800m입니다. 800m. 광교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자녀를 좋은 환경에서 키우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이렇게 먼 것은 사실은 약간 좀 치명적인 단점 아닌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상승 흐름입니다. 부동산의 상승 흐름은 청약 경쟁률이 먼저 치솟고요.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서울 이제 청약 경쟁률 보셨죠, 그죠? 엄청 치솟았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죠? 최근에 지동 수원성 중흥 S클래스 분양 경쟁률이 이렇게 낮은데 너 지금 왜 이렇게 추천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자, 청약 경쟁률은 뭐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까? 분양가가 적절했을 때 경쟁률이 높으면 심리가 살아있는 거지. 수원성 중흥 S클래스처럼 위치도 안 좋은데 국평을 거의 7억 5천에 분양을 하면 아무도 안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잘 판단하셔야 되겠죠. 1억 5천도 못해서 아까 말씀드린 광교를 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순서가 이제 수원이 이제 청약 경쟁률을 볼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뭘 봤습니까? 광교와 망포와 호매실의 대장 단지들을 봤죠. 입지 좋은 신축들을 봤습니다. 얘네들이 어때요? 금액이 어때요? 거의 1억에서 3억이 바짝 올랐죠, 그죠? 거래량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수원이 지금 재개발 재건축 할 만한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입지 좋은 다음은 구축 내지는 이제 뭐 한 15년 차에서 한 20년 차 된 준신축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여기에 입지 좋은 곳부터 가겠죠, 그죠? 자, 그래서 내가 광교가 약간 부담스럽고 돈이 없다 이러면 수원 내에서 입지 좋은 애들 중에, 그죠? 약간 준신축 또는 한 15년 차 정도 된 것들을 찾으면 최저 가격으로 최고점에서 35% 떨어진 가격으로 여전히 잡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아까 제가 방금 광교 단지를 추천드렸죠, 그죠? 그 매물들을 유심히 관찰하신 후에 2, 3분기에 올해 마지막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광교를 입성하실 분들은 반드시 입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